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어 불편해지는 진짜 이유. 중년의 친구 관계, 인간 관계. 분명 예전엔 오랜 추억도 쌓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끈끈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면 묘하게 거리두게 되고 만남이 피곤해지고 한숨이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중년기에 드러나는 친구 관계의 특징과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길고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일이라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흐름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라진 환경,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 젊은 시절의 동질성은 사라지고 인생 곡선이 달라진다. 학창 시절이나 사회초년생 시절엔 우리 모두 비슷한 상태였죠. 예컨대 용돈에 허덕이며 공부하거나 초보 사원이 되어 함께 야근하기도 하고요. 이 시기엔 우리끼리 동지해야 하는 느슨하고도 따뜻한 유대감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 각자 인생 스펙트럼이 극도로 달라집니다. 누군가 결혼해 아이 넷을 키우고, 누군가는 독신으로 유유자적, 누구는 경제적으로 벌써 여유롭고, 누구는 퇴직 이후 생활고를 겪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기면 대화의 주제부터 달라지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각자 삶의 무게를 혼자 지니면서 그 무게가 다름을 깨닫는다. 결국 서로가 사는 무게가 달라지면 예전처럼 맞장구 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연예인 사례로는 코미디언 박미선 씨가 젊을 때 친하던 동료들도 지금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거죠.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 반경과 관심사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니 왜 옛날만큼 가깝지 않지라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사람마다 생기는 심리적 자격지심 혹은 우월감. 나이 들면 저절로 형편이나 위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누군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고, 혹은 자녀가 잘 되는 집, 그렇지 못한 집. 와, 너는 벌써 손자보냐? 난 아직 자녀가 대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비교가 생길 때 낯선 감정이 휘몰아옵니다. 시기 질투도 생기고 또는 자괴감도 생기죠. 심리학자 애들러가 인간은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느낀다. 열등감은 때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대를 질투카 배척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던 친구라도 이젠 주제가 자녀 자랑. 가수 이영자 씨가 한때 친구들이랑 수다 떨며 여행 다녔는데 내가 방송에서 뜨기 시작하니까 시기 섞인 말들이 들리더라. 괜히 멀어지는 관계도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결국 사람은 비교 앞에 솔직히 흔들리기 마련이니까 어느 지점부터는 예전처럼 못 친해질 상황이 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 체력. 중년기엔 일이든 가족 돌봄이든 몸 관리든 해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그런데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그래, 일주일 동안 회사 일하며 집안일까지 하면 이미 기진맥진. 누군가 주말에 소주 한 잔? 하면 아, 귀찮은데 하면서 거절하게 되죠. 특히 나도 살기 바쁜데 네 하소연까지 어떻게 다 들어주냐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속풀이 하자며 둘이 밤새 떠들 수 있었어도 이제는 나도 가족 문제가 산더미고 몸도 피곤해라며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 사례로는 탤런트 김혜수 씨가 20살 땐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도 친구 만나 밤샜다. 지금은 에너지가 달라서 소중한 몇 명 외엔 잘 못 만난다고 했어요. 나도 바쁘고 힘들다 보니 일일이 연락 돌리기가 벅차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물리 정신적 한계가 찾아오면 친했다고 해도 자주 못 보게 됩니다. 그게 또 관계를 멀게 만들죠. 넷, 경험이 쌓이며 나에게 이로운 관계인지 신중히 보게 된다. 중년 이후엔 뭔가 나는 이제 내 시간 아깝고 감정 소비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 나에게 필요한 공부, 혹은 편하게 쉬는 것이 더 중요해지죠. 그러니 친구 만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관계면 굳이 계속 이어갈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나이 들수록
인간은 타인에게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스스로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딱 이 말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이돌 출신 가수 박재범 씨도 어릴 때는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인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소수 지인에게 집중한다. 나한테 도움 안 되는 만남은 잘 안 잡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착하지만 불필요한 군더더기 관계를 줄이게 되는 거죠. 다섯, 나이 들수록 예민해지는 감정 조절 문제. 사실 육체가 약해지고 호르몬 변화도 생깁니다.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늘어나면서 상처도 쌓이고 한두 번 당한 사람도 많으니 신중난장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기분 상하기 쉬워집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나이 들며 체력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정도 쉽게 지친다. 갈등 상황이 싫어 만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일종의 감정 소비를 피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게다가 서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농담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아, 이 친구 불편해. 굳이 만나야 하나 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여섯, 돌아보니 이 관계에 손해만 보는 것 같아라는 깨달음. 댓글 중에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친구들 많다며 인연 끊었다는 분들 계시죠. 예를 들면 늘 내가 밥 사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상대는 당연히 여기거나 되려 비꼬고 이런 관계라면 중년엔 손절을 결심하기 쉽습니다. 과거엔 그래, 친구니까 들어주고 보살펴야지 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이 소중해지니 이젠 내게도 도움 안 되고 스트레스만 준다면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철학자 사르트르는 진짜 친구란 상호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면 이미 친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준이 중년에 와서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일곱,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적어짐을 체감. 친구가 내 어려움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상황이 달라지고 시기 혹은 무관심이 생기면 예전 같지 않게 차갑게 대할 수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인터뷰에서 어릴 때는 인기 얻으면 다 좋아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의외로 친구 중 몇몇은 거리 두고 질투하더라고 말한 적 있어요. 결국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고 그게 쌓이면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불편해집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반가운 일인데 넌 왜 날 축하 못 해줘? 하는 서운함이 커지면 예전처럼 친밀한 마음이 사라지죠. 자연스레 만남도 줄고요. 여덟, 서로 숨기는 비밀이 커진다. 젊을 때는 불행히도 가난하고 별다른 게 없으니 시원하게 털어놓기 쉬웠습니다. 중년이 되면 결혼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재정 상황 등 다들 쉽사리 밝히기 어려운 비밀이 많아져요. 이 비밀들을 감추느라 대화가 어정쩡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비밀은 벽을 만든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소통의 폭이 좁아지니 아무리 친했어도 점점 껄끄럽고 불편해지는 거죠. 배우 공유 씨도 나도 힘든 고민이 있지만 이제는 다 털어놓지 않는다. 너무 가까운 사이라도 가족 외에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요. 아홉, 빈도수의 하락. 그리고 이젠 혼자가 편한 느낌. 중년엔 서로 일에 오라정 바쁘고 마음도 복잡해지니 만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면 오히려 어색하고 억지로 분위기 띄우다 지치죠. 자주 못 보니까 정서적 유대가 옅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더불어 인생 후반에는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가족을 돌보기도 바쁜데 굳이 친구에게 에너지 써야 해? 라는 심리가죠. 요즘 댓글에도 친구 만나고 오면 피곤하다. 집이 최고, 가족이 최고라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제일 친한 친구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면 친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주 공감 가네요. 결국 내 인생, 내가 만족하면 된다. 마지막 진짜 이유라면 중년이 되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 만족에 집중한다는 점이에요. 친구라고 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굳이 신경 쓰기 싫어. 차라리 나 혼자 운동하고 취미하고 가족과 지내면서 만족할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성숙이란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기 삶을 온전히 꾸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이 상황에 딱 맞습니다. 어릴 때나 젊을 땐 친구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든든한 존재라고 여겼지만 나이 들수록 결국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따라서 친했던 친구가 왜 이리 불편해졌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이 10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친구 관계를 아예 포기해야 하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이호선 교수님 같은 분도 적절히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취미나 공부를 나누면 중년 이후에도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예전처럼 매일 붙어 지내는 게 아니라 현재의 관심사와 인생 가치가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본인한테도 이롭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함께하면 즐거운 관계를 새롭게 찾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중년에 접어들어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동질성 사라짐, 인생 곡선 달라짐. 둘, 심리적 자격지심, 우월감 발생. 셋, 체력과 시간 부족. 넷, 중년은 본인에게 유익한 관계만 유지하려 함. 다섯, 감정 조절 어려워지며 예민해짐. 여섯, 남 좋은 일 함께 기뻐해줄 여유가 줄어듦. 일곱, 기대치가 높아지니 조금만 서운해도 크게 느껴짐. 여덟, 숨기는 비밀이 커져 대화가 어색해짐. 아홉, 만남 횟수가 줄고 혼자가 편함. 열, 결국 내 인생, 나 만족이 우선.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다 보면 예전에는 100년 가약 맺을 만큼 친했던 친구도 나이 들어선 불편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 인생에서 친구는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구태여 무리해서 억지로 만나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지만 가끔은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하며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있을 때 중년의 삶도 훨씬 풍성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더 지키고 서로의 처지를 배려하면 오래 간다는 말이 대표적이죠. 결국 인생 후반부엔 편하고 좋은 인연만 남긴다는 분들도 많으니 여러분도 굳이 얽힌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관찰해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관계라면 소중히 관리하시고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결론. 시절 인연은 흘러간다.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와 맞는 사람과는 따뜻하게,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쿨하게 안녕. 혹시 곁에 남아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이겠죠. 있다면 그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만약 없더라도 나 자신 그리고 가족에 집중하자는 마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중년 친구 관계, 인간관계가 불편하다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이 작은 위로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은 나도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히 거리두며 지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모든 것엔 시절이 있고 사람 사이에도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이 들미, 불필요한 관계 정리와 좋은 관계의 재발견을 통해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중년, 또 그 이후까지도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솔직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